총선이 끝난 지 한 달 남짓 지났지만 새누리당의 시계바늘은 총선 전 공천파동 당시로 되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이는데 표류하는 난파선과 다름없는 새누리당 과연 어디로 갈지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봅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계파 갈등이 중대 분수령에 맞은 것 아닌가 싶은데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5.18 광주민주 기념식에 다녀왔다 공주 지역구에서 지금 치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좀 아우르고 가시겠다는 입장인가요? 상임 전국이나 전국위가 무산된 의미가 뭔지 좀 파악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상임위 전국위원회가 무산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겠다면 사실 지금 공주 부여청양이 지역구인데 들어갔습니다. 장 원장님, 사실 지금 새누리당의 이런 모습 과연 정진석 원내대표의 선택 고민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상황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새누리당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그 좋은 정책으로 국민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금 원인이 지금 이 친박계가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권력지향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쨌든지 그럼 추종을 하면 새누리당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도 하고 뒷받침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고 일부 자기네들만 말하자면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의혹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지역구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면 지도부가 지금 공백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공백 상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런 정당은 없어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이 선거가 끝나고 그렇게나 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지도부도 하나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이 사원박질을 하고 있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요. 이번에 이 전국 상임위, 전국위원회가 말하자면 이 소집 정족수 미달, 미달로 무산됐거든요. 이거는 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요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 정진석 총무가 잘못한 게 원내대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회의에 참석해서 따져야 됩니다. 이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절차 자체를. 이거는 그러니까 이는 그야말로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이. 그래서 이런 정당은 스스로 말하자면 해산을 선언한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어제 혁신위원장이 그래서 그러나요? 정당 민주주의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이 교수님은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꼭 2014년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을 때 친노한테 끌려다니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죠. 그때 세월호 관련 합의가 추인이 안 됐죠. 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후퇴해야 되는 그런 지경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건 또 그뿐만 아니고 이제 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무슨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혼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친노 강경파들한테 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결국 그것도 무산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정진석 의원이 그 김용태 의원을 갖다가 그 혁신위원회 임명했다 그러는데 그게 또 무산되고 만 그런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제가 그때 박영선 의원이 해야 될 길은 여기를 견뎌내야 된다. 무슨 압박을 받더라도 견뎌내면서 리더십을 키워라.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진석 의원을 좋아하거나 또 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이유도 없고 싫어할 이유도 없는데 정진석 의원이 소신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것은 위기입니다. 이거는 정진석 개인에게도 위기고 정당에게도 위기고 여러 면에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돌파를 해야 된다. 네, 돌파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지역구에 칩거하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돌파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돌파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지는 모르겠어요. 또 돌파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2015년 그때 얼마나 압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걸 돌파했거든요. 네. 엄청난 그 압박을 받으면서 돌파했는데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거를 성공리에 돌파한다면은 상당히 커다란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어떻게 있는 보면 또 계기가 될 수 있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아.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른바 친박계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인선을 다시 해라. 지금 비대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고 혁신위원장도 외부에서 모셔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런 친박계 요구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요,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우선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또는 뭐 새누리당이 현재의 국민을 돌파한다는 게 말하자면 수습하고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봉합한다는 건데요. 그래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인선 새로 하라 이 말은 즉 다시 친박당으로 확실한 친박당으로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친박당이 친박 때문에 심판을 한번 안 받았습니까? 예. 근데 선거 직후에 다시 또 한 번 혁신하려 그러다가 다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친박으로 간다면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모독이고 또 새누리당이 망하는 길입니다. 도로 친박당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른바. 그럼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죠.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친박계 그리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친박으로서는 자기네들의 당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자기네들 계획에 따라서 뭐 이제 내년쯤 되면은 보궐선거에 공천권도 행사를 해야 되고 또 대권 경선에서도 친박 후보가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국면도 만들고 결국 그 어느 정치 운동에서도 항상 다수가 이기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총선 끝났을 때 전부 다 친박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모르는 틈에 굉장히 많이 비박으로 돌아서 가지고 2014년, 15년 그때는 거의 비박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박이라고 그러지만 이것도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제가 예. 이번에 무슨 위원회?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거기서 정족수 미달을 시키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는 짓이 어떻게 야당하고 똑같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1년도에 서울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주민투표하자고 그럴 때 오세훈 씨가 주민투표하자고 그럴 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선거라고 그러면서 방해했죠. 그건 민주주의 참정권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정족수 미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무산시킨 거나 예. 또는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방해한 것이나 저는 어쩌면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우리나라 것이다. 정치인들의 모습이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박계에서는 사실 뭐 어떤 뭘 주도적으로 이거를 뭐 비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비박계 지도부의 그런 인선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모아져서 자연스럽게 안 나간 거다. 이런 아니죠. 그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민주당이 오세훈이가 하는 투표는 나쁜 투표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민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800명이라는데 300 몇십 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럼 이게 정당한 정치라면은 그 800명이 모여서 이게 과연 거기 옳은 뽑힌 것이냐?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를 정당하게 알려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위는 2011년에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방해한 거나 이번에 정족수 미달로 만든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박사님 아주 참 얘가요.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할 때 아마 3분의 1 이상 투표에 참여해야 유권 지금 33.33%. 유권자의 몇 퍼센트? 예, 제가 정확한 기준을 3분의 1 모르는데 참여를 하고 그게 예.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네. 그 경우하고요 이 경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전혀 다른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거는요 정족수 미달 자체가 하나의
서울 시민의 의사 표시입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서울 시민이 정당하게 나와서 투표를 하도록 그러면 지금 이 친노가 하는 얘기가 똑같은 아니, 얘기예요. 그, 잠깐, 친박이 예, 하는 장관님 얘기나. 얘기 아니, 들어도 정말 예. 그거는요. 그거는 그때다. 모든 게 상황에 따라서 다 저 규정도 해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 시민들이요. 그딴 거 그런 가지고 저 주민투표나 붙일 일이 아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상검식은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 참여하지 어떻게 않는 겁니다. 오세훈 씨는 무상검식을 거부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만약에 이 투표가 안 되면요. 서울시 시의원들에 의해서 무상검식이 되는 결정될 거죠. 수 예.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당시에 야당에서 예. 이거 봐라.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무상급식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요. 여기서 정종 미달로 이게 안 됐으니까 친박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거는 저는 아니, 정말 멘탈리티가 똑같은 얘기예요. 결과도요. 결과도 똑같고요. 아니야, 결과가 다르죠. 왜 그거는 같아요? 하나의 왜 달라요? 정책이 결정된 거고요. 이거는 결정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절차적을 정당성을 갖췄어야 되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을? 것이 갖추지 못했다. 그렇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투표는요. 네네. 예. 절차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자면 이분이 무상급식과 관련되는데 지금 뭐 홍준표 도지사 뭐 주민투표 한다는 거 네네네네. 아닙니까? 그 주민투표를 하작한 사람들은 홍준표 지사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홍준표 지사 물러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예. 그렇다면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아예 정족수가 미달된 것은 이 미달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결정이 될 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사실은 이제 무상급식 문제는 워낙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친박계에서는 그럼 이번에 비대위 하지 말고 차라리 전당대회를 하자. 조기 좀 당겨가지고 뭐 좀 잠깐 하실 비대위 만들지 말고 새로운 집행부를 좀 뽑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시간이 결정된 대로 당원 당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당연 당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땡길 필요도 없고 더 밀 필요도 예. 없고요. 그리고 지금 비박으로서나 또는 친박으로서나 좀 더 국민 감정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 유권자들 특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은 아무리 몰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나를 지지한다면 내가 당내에서 소수파라 하더라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유권자의 지지가 없으면 그건 정당한 게 아니란 그렇겠죠.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란 예,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침착하게 견뎌 나가면서 것이. 네 그것이 정상이라고 정치 코스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하고요. 원내대표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당 원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누리당의 지금 지도부 자체가 네. 비상대책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정진석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가요? 혁신위를 추인하기 위해서 네.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다. 겸임인데 이게 추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취임이 안 됐다. 그러니까 예.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건 아닐 아니죠. 수도 있는 게 아닐 아닙니다. 수도 예, 있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금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그는 비상대책 그러니까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을 리드해 나가야죠. 좀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네. 인정된 인물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전지석 원내대표가 지금 집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컨대 계속 당무를 계속해서 거부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거부는 안 하죠. 안 할 것이다. 해서도 안 되고 거부하려 그러면 사퇴를 해야죠. 음. 그런데 뭐 이렇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 원내 대표가 실제로는 됐지만 아직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이 아니죠, 아직. 네, 20대 국회에서의 원내 대표지. 그 지금은 현재로 법률적으로는 원유철 씨가 지금
원내 원내 대표고 대표. 또 원내 대표로서 당 대표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 직위는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는 거 예,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당 대표가 없을 때는 네. 원내 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는 방금 그 아까 질문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차라리 그냥 비상대책위원회 하지 말고 전당대회를 해서? 전당대회를 하자. 예. 이것도요. 저는 처음부터 이래 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전당대회를 했어야 됩니다. 해야지 무슨 저 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의 심판도 다 끝났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지.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요. 그 이른바 친박계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이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네. 정치도요. 법률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됩니까? 왜 그러냐? 처음에는 전당대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두가지고 한 8월 말까지 기다리게 했다는 것은 친박계가 바로 당대표로 나설라 그러니까 좀 민망하니까 그래서 좀 비상대책위원회 하려고 그러다가 비상대책위원회 해놓으니까 이 비대위원들이 좀 더 비박계가 많이 들어가고 뭐 이래 되니까 다시 이제 전당대회 하자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이고 이왕 요거도 먹는 거 전당대회 열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때 그냥 당권까지 장악하자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새누리당에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든지 말았든지 당권이나 장악하고 보자 이런 심보를 갖고 있는데 그런 정당이 그 유지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게 꼭 그 새누리당만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그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그렇게 당이 분열이 되고 네. 그랬어도 저 문재인 대표가 끝까지 뻗쳤단 말이에요. 네. 그거나 지금 이 상황이나. 그 친노의 정치적 행보나 친박의 정치적 행보는 다를 게 조금도 없습니다. 예. 물론 친노의 행보가 옳았다, 또 친박의 행보가 옳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라는 건 어디까지나 힘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힘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데 그 방법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은 네. 또 당헌 당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과연 이런 행동이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거냐 네. 또는 법을 위반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문을 모르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에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런 행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행위가 어떤 사회 도덕적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는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문제는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저 힘을 예. 해서 당권을 잡겠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정치의 솔직한 이야기다. 그 정치의 본질이죠. 그렇다 네.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있느냐? 네. 이제 좀 다른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정강정 계기도 맞고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남당, 경북당으로 쪼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 당에 쪼개져야 된다고 그거는 제 생각이고. 예. 그러나 당이 현실적으로 쪼개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죠. 당을 쪼갠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쪼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새천년 민주당 깨버렸죠. 그리고 열린우리당 만들었죠. DJ는 민주당을 깨고 새정치국민회의 만들었죠. 또 JP는 신한국당 깨고 나와서 자민련 만들었고요. 그러나 또 실패한 사람도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도에 탈당했다 실패했고 예. 다시 들어갔고.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깰 만큼의 정치적 소신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네. 현재는 그러면 네. 그렇게 깰 만한 구심점이 없다. 네, 없고 또 명분도 그렇게 분명치가 않고. 분명치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요. 예. 이 새누리당이 봉합이 된다고 해서 뭐 이른바 수습 자기들 입장에서 한 개도 나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참 이거는 국민들 앞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정말 외람되고 송구스러운데 지난 20대 총선 전에 얼마나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았습니까? 그러나 선거 끝나봐야 나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정말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4년마다 한 번 하는 엄청난 예. 비용을 들여서 국민의 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의사표시를 하는데 결과가 나아진 게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한국 정치가 아까 저는 뭐 지금 더불어당하고 네. 문재인 씨하고 지금 이거하고 같이 동렬로 비교하는 것은 이것도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만 예. 그러나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요 한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막장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고 방금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게 쪼개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양의 시대가 아닙니다. 즉 양이 뭐를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고 질이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에서는 무엇이 질이냐? 정책입니다. 네. 지금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요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요 올바른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도 뭐 야권 잠룡들이 전부 다 광주에 다 모여가지고 뭐 호남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거기 와서 자기네들한테 와서 뭐 찾아보고 하면 지지해주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지지를 해주는데 네, 예.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새누리당의 차제에 예. 또다시 봉합되는 것은 이른바 비박계의 무용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무용기를. 그래서 친박계가 비박계 보고 나가라 하던데 네.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요? 없지만 네. 선거도 많이 남았고 하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 정말로 새로운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룬 정책을 가지고 모이면 비록 작은 수라 하더라도 예. 그 수가 다음 선거에는 영향을 성공적인 줄 수 있다. 예, 사실 성공하는 지금 뭐 여러 분당설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분당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우세한데 네. 당내 이야기를 잠시 좀 몇 분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친박 일부지. 친박 일부요. 예,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담하기 짝이 없죠. 이게 공천 파동으로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제2당까지 추락했는데 수습 과정에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결과가 돼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분당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 뭐 그런 말이처럼 뭐 스님이 뭐 절이 싫으면 떠나라, 떠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저히 뭐 생각이 다른 사람이면은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잠시 그 생각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념이나 아니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해야 되고 또 목표의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상수 의원과 김태흠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약간 좀 미묘한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안상수 네. 의원은 뭐 분당까지 가겠느냐 비박계인데 네. 또 김태흠 뭐 다 아다시피 친박계인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거는 잘못된 김태흠 의원이 잘못된 거죠. 김태흠 의원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단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에서 친박이 저러면 안 되는 거죠. 친박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지금 김태흠 의원이 저런다, 친박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간다. 예. 저걸 모든 사람들을 저거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욕보이지 않고, 그러고 박근혜 정권이 무사하게 끝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지, 싫으면 나가. 이거는 아니죠. 편히 가려서는 안 된다.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오히려 이번 일을 좀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좀 정리할 필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다. 네, 이거 정당 정치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의회 민주주의, 의회주의에다가 대통령 제도가 혼합돼 있는 거고,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총리 비슷한 거, 수상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당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의 정책이 있는 거고 대통령의 정책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당을 떠난다는 건 어폐가 있는 어폐가 얘기죠.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을 떠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정당 정치고 대통령도요. 대통령 중심제지만 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정당에 기반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당이 떠나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떠나야 돼. 떠나거나 제가 볼 때는 출당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국은 문제는 지금 도대체 이게 친박 당인이 아니니 친박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이거는요 조선시대 당쟁보다도 더 후진적인 정근대 붕당.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친박 조직 만든 만들어 적도 한 일이 없다. 없다. 예. 근데 내가 묻고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신문 안 봅니까? 신문에 보면 다 이 친박이 지금 완전히 당을 내사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이 친박을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거나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면 딱 말을 해야죠. 언론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말이지 나를 팔아가지고 나를 국민들로부터 내가 요구도 묵도록 만든다고 딱 말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안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말장난인데 이거는 친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예. 저 당을 떠남으로써 오히려 새누리당이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당의 도움을 받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예. 국가 원수로 남아서 예. 정책을 하고 예. 정치는 좀 손을 떼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치에 손을 떼는 게 정치를 하는 거죠. 예. 정치를 하는데 계속 여기에 친박으로 이렇게 하면 새누리당이 엉망진창된다고요. 엉망진창되면 더 국민으로부터 요구도 묻고 제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네요. 당을 떠난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떠났다 그래서 당적을 버렸다 그래서 친박이 없어지나요?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을 밀어내고 그럴 때 그때는 이미 김영삼이란 주자가 나왔고 또 누구예요? 이회창 대표가 이회창 후보가 나타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을 밀어냈는데 그는 이미 여기는 이 당에 머리가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밀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치명적인 하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진박이니 이런 말을 한 것이 치명적인 하자지만 그것이 당을 깨부순 건 아니란 정도의 말이에요. 네, 하자는 그런 건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부정부패를 범한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을 떠난다는 거는 오히려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당의 머리가 없는 정당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보는 시각을 좀 더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는 걸 주문하는 게 옳지 대통령이 당을 떠나는 것을 주문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박사님 그런데요. 아까 이해창 씨가 대신 있었으니까 김영삼 씨는 탈당을 해도 됐다. 밀어낸 거죠. 밀어낸. 네. 그 이해창 씨가 밀어내면 됩니까? 그 예를 들자면은 그래 치면은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진짜로 둘이 이해창 씨가 만약에 제가 이걸 논리적으로 따질 일은 아니고요. 네네. 하여튼 그때하고는 다르고요. 저는 오히려 그때는 김영삼 씨가 탈당을 함으로써 국정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왜? 김영삼 씨를 굉장히 비판하고 싫어하는 이해창 씨가 그때 당시 한나라당 아닙니까? 한나라당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진짜 대통령이 붕 뜨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쪽에 강력한 말하자면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미우나 고우나 박근혜 대통령 따라갈. 그럼 뭐하러 탈당해요? 아니, 그다음에 아까 왜 탈당해야 되냐, 부정부패한 것도 없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새누리당에서요, 출당돼야 됩니다. 왜? 지난번 선거에요, 새누리당이 그렇게나 참패하도록 만드는 장본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다고 해서 저는 대통령 아닌 것도 아니고 네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좋습니다. 새누리당이 잘 돼야 박근혜 대통령한테 좋지. 친박 비박 해가지고 이런 전근대적인 사원박질을 하고 앉아 있으면 네. 결국 그 피해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온다. 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무엇인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비박계를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는 것. 근데 대선 주자하고도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비박계가 꼭 구심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네들 이제 너무 자꾸만 나 팔지 마라. 그리고 당신네들끼리 언론에서 해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럼요. 선을 정말로 끊어가지고. 그러면 새누리당 안에서요.
정말로 경쟁해가지고 친박이 되든지 비박이 되든지 뭐 누가 되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긋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탈당이나 뭐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또 보면 하나요. 네.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잘 되면 그 덕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게 돼 있습니다.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전체를 박근혜 당으로 만들려고 해야 되지 왜 그 새누리당 안에 일부만 떼어가지고 자꾸만 박근혜 당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국민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네. 합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지점이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대선 주자가 과연 당내에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반기문 대망론, 충청권 대망론이 가시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런 상황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 어떤 영향을 더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네,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내분과는 거리를 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누리당의 힘을 합쳐도 자기 대선에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친박만 데리고 가서 대권 도전한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예. 지금 이 어느 한 파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새누리당 전체의 지원을 받도록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갈라진 상황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발을 디디면서는 더 운신의 그러니까 폭이 좁아진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당이 갈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 반기문 총장이 대권 도전을 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이 쉽지 그렇게 않은데. 만만치 않은데 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친박의 친박을 등에 업고 친박 등에 업혀서 대권 도전한다. 그건 더 입지가 좁아지고 더 어려워질 거라는 비박계의 얘기죠. 공격뿐만 아니라 야당 공격 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예. 이 반기문 총장을 만약에 친박에서 정말로 모시고 싶으면은 당의 분열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것도 좀 견해가 다른데요. 이 반기문 총장 성격상 또 정치한 분도 아니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업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할 텐데 방금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 업으려고 하면 그거는 더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버는 게 아닙니다. 역대의 지금 최근에 우리 몇 번에 걸쳐서 대통령 지지받은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다 대통령 됐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면 안 되고요. 예. 또 하나 저는 새누리당 후보로 가가지고요. 이제 친박 비박 싸움이 없이 가가지고도 저는 반기문 씨는 대통령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정말로 국제적인 경험도 많고 또 뭐 정치를 직접 하신 분은 아니지만 또 우리 정치를 많이 보아왔고 해서 정말로 나라가 어려운 때 내가 한번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정당을 새로 조직하면 됩니다. 아 오히려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예. 훨씬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누리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선 달라붙을 거고 아마 그래서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 세의 정치, 세력의 정치를 가지고 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 공화당 주류가요, 지도부 전체가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공화당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적은. 갔다. 근데 말하자면 트럼프에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건 또 미국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정당 정치가 아주 뿌리 내려 있는 미국에서도 말하자면 아웃사이드에서 점령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안철수 대표가요, 그렇게 정치를 오래 했으며, 또 기반이 별로 있습니까? 이번에 제3당으로 된 거, 이거는 가히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기문 대표도 이런 거를 굉장히 거울 삼아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뭘 한번 해보고자 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광이 아니라 자체 발광을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당이란 것을 만드는 것이 정당 만드는 전문가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정주영 씨도 보면은 정당을 만들고 국회 선거에서 돌풍을 이겼지만 대선에 가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금 조직 쉽지 않다. 네, 그게 더더군다나 반기문 총장은 일생을 이 임명직에만 다닌 분이
선출직에 이렇게 나가서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쉽지는 아니다. 일은 아닐 오히려 뭐 겁니다. 이제 저희들 모든 정치권들이 지금 반기문 총장의 행보 하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길을 갈지 권력 의지가 있는지는 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사실 5.18 민주 광주 민주화 운동 36주년 행사인데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님을 위한 행진곡은 결국 공식적으로는 재창되지 못했는데 참석자들의 이야기 반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지정과 재창 문제는 제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확보하는데 광주 시민들의 피로서 쟁취하는 겁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재창해야 됩니다. 자, 처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봤는데, 자, 님을 위한 행진곡 결국은 재창이 안 되고 일부 자체적으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파장? 예, 이거는요, 님을 위한 행진곡을요,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내세우는데, 그런 이유 다 따지면 그럼 뭐 옛날에 했던 것만 반복해야 되는 거고, 방금 또 저 박성춘 보훈처장이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따지면요, 정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안 합니까? 정부가 판단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건수 있을 때마다 전부 다 국민 투표할 겁니까? 예? 그래서 말하자면 정부 관계자도 건전한 상식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서 하고, 또 다음에 또 뭐 비판이 너무 심하고 또 뭐 다수 여론이 그래서 안 하는 말로 바꾸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되지. 찬성과 반대가 있어서 못 하겠다. 이거는 저는 정부 강요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문제가 여야 협치의 어떤 그런 이야기 이슈가 된 가운데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사실 좀 탁 이슈가 됐단 말이죠. 네, 압구정곡. 그거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협치의 중심이 됐다는 것은 지금 먹고 살기 급한데 정말 유감입니다. 노동법 무슨 뭐 경제활성화법 그게 협치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건 올라오지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아젠다로서. 그리고 저는 제가 5.18 그 행사에 어떤 기념곡을 갖는 것이 뭐 합법적이냐 아니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민주화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끝난 건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노래가 과연 이 노래 자체가 기념곡으로서 적절한 노래냐? 네. 여기 어디 이 노래 가서 어딜 보더라도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6.29로 끝났어요.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한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성취함으로써 끝난다라고 그랬어요. 이 노래는 한에 찬 노래예요. 그래서 이 5.18 민주화 항쟁이 시작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6.29를 통해서 민주화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그거에 이 적절한 노래가 나와야지 계속해서 투쟁하자는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냐는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과거지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건 끝난 거예요, 일단은요. 그리고 6.29로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종집을 찍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끝났으니까 그 5.18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후대들한테 알려주는 노래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투쟁하자 하는 것이 과연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갖느냐 안 갖느냐를 떠나서 이 노래 자체가 적절한 노래냐 아니냐를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이 아주 참. 저는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노래로는요 딱 적합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아주
근데 무슨 말씀인가? 뭐 민주화 돼붙는데 지금 이 박사님 말씀은 뭐 또 다시 또 뭐 민주화 하자는 식으로 그래 하는 건 여기 민주화 운동 하나도 없어요. 투쟁하자는 얘기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요. 투쟁하자 거의 다 민주화 내용이죠. 뭐 민주화라는 말을 다 넣어야 민주화입니까? 예를 들자면요, 3.1절 기념 노래 아니십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이런 노래 아닙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이 말은 다시 우리가 나라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뜻인데요. 지금 독립 안 됐습니까? 독립돼도 흙 다시 만져보자. 즉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정서에 기초해서 그때의 정신을 기르는 거지. 그걸 자구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 가사 자체가 네. 사실 가사 자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5.18 정신을 오해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그다음에 면에서 이거 저는, 정말 반대하는 네. 분들한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저는 반대가 이거- 아닙니다. 아니 뭐 이 이거 박사님 뭐 정당화를 드린 말씀이 얘기를 아니라 하는 여기 뭐 단체들에서 뭐 네네.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 저희들이 좀 이 주제만 놓고도 사실 논쟁, 대담을 하다 보면 뭐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좀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네.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좀 과대 좀 포장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갖고 있는데 장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노래 문제는 예. 호남 민심하고는 저는 관계없다고 없다. 생각하고요. 민주화 운동의 일반적 대의의 문제죠. 대의라서 저는 이런 노래를 반대해서 하면 저는 뭐 그걸 비난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네네. 이걸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까지 자꾸만 시비를 걸면 정말 그러면 우리 장원님 볼 때는 어떻게 이제 살짝 이게 현재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재창도 안 됐고 예. 또 정부가 어떤 개선하겠다는 뭐 어떤 명시적인 입장도 없었거든요. 예.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요 3당 뭐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해서 할 때 적절하게 말씀했거든요. 왜 그 자리에서 딱 결정하는 것보다 일단 하더니 실질적인 결정권은 저 보훈처에 보훈처에 있으니까 있으니, 그러니까 보훈처에 내가 잘 하겠다고 말씀할 때 이거는 뭐 이제 문제 긍정적인 없이 신호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고 문제 없이 넘어가서 참 다행. 제가 무슨 뭐 민주화 운동하는데 참여했다고 아니라 어쨌든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하나씩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걸 또 불허하면 또 말이 더 많습니다. 이게 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불허하면 좀 문제가 적을지도 모르지만. 예? 그래서 네. 저는 잘 풀려간다 싶었는데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요. 뭐 보훈처장이 결정하는데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만 해도 안 됩니다. 왜? 대통령이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고 이분에는 설사 이래 됐다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너무 뭐 질타하는 식은 아니고 보훈처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예. 정말 이거 꼭 이거 이래 할 수밖에 없느냐 이래 가지고 원만하게 풀어주는 풀어가는 것이 게 저는 국민 합리적이다. 화합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20대 원구성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협치도 해야 되고 삼 3당 관계에 여러 가지 조정이 있는데 이번 5.18 광주 민주화 이 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야당이 대통령이 원하는 노동개혁하고 경제와 입법을 예를 들어서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통과시켜주면 이거 기능국 지정해줄게. 그런다면 야당이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야당은 이런 노동 법안이나 경제 활성화 법안보다는 자기들 정치적 명분, 아까도 얘기했대로 호남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지금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요, 저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는데 호남 때문에 이 예. 문제에 관한하는 네네. 호남 때문에 저는 뭐 별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5.18 지정국 해주면 노동관련법 통과시켜 주겠느냐? 저는 이거는 맞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유승민 파동이 바로 이런 문제인데 어떤 문제도 그것 자체가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타협을 하든지 뭐 항복을 하든지
하든지 동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네, 전혀 연계에서는 성격이 다른 협치라는 건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주고받는 건데 그러니까 주고받을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협치라는 것은 정말 말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 그러면 아니, 쉽지 않은 게 말의 장난. 말의 장난이다. 그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3당 협치를 기대하는데 과연 협치가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과연 여야 원내대표 또 각 당 지도부들이 어떻게 할지 좀 더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